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시 싱크터파 박상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또 대외 변수들이 서서히 거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 증시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그 결정이 되는 주주총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덜 두고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을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팔고 가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었는데 약간은 힘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780선까지도 좀 터치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여기서 좀 주춤주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090선 터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좀 주춤주춤합니다. 장 초반에 2100포인트도 잠깐 갔었는데 아마 개장하자마자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그 지수를 구경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숨도 고르고 또 한숨 쉬면서 또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신청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전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도 준비가 돼 있죠. 하루에 한 분을 정해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 재료들을 맛있게 요리를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2128-3388번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한 켠에 또 이름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도 아자아자 게시판 연동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아별아님도 글 올려주셨고, 투카스님도 오늘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제니공주님,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죠. 나혜주식님께서 포스코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20만 원 결국 이탈하네 라고 좀 오전장 후반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주에 IR도 있었는데 영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가 않네요. 오늘도 그렇고 보면은 좀 굴뚝주 종류들 그리고 수출주들 이쪽으로 경기 민감주들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또 한 번 또 크게 밀려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의 대안은 또 어느 쪽이 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종목 진단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그리고 전화 진단에는 이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마지막으로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또 수고해 주실 예정이에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약바이오 화장품은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그 대안이 될 부분 우리가 얘기한 거 한번 짚어볼까요? 개인주도 몇 주 전에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건자재도 있었죠. 그런데 얘기한 지 한 한두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꾸준히 이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부각받고 있는 섹터 아마 많이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핀테크죠. 바야흐로 핀테크, 그동안에는 좀 꿈의 산업인 것 같고 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지 못하셨을 텐데 이제 정말 핀테크가 본격화됩니다. 이달 말에 페이코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중국 쪽이죠. 알리페이까지 국내에서의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핀테크 앞서서 지난 상반기에 한 차례 보여줬던 그 랠리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재현한다면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지금 종목 진단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좀 전화를 주셨을까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좀 종목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메타바이오메드, 유진기업, 코아스템,
보니까 여전히 좀 제약바이오에서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종목이니만큼 좀 흐름 좋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인데요. 유진기업은 사실은 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을 못했는데도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아, 저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종목 10%나 급등하고 있고요. 5395번님께서 7,1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어요. 현재도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있고요. 또 오늘장에서 강한 면모를 드러내서 아마 더욱더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갈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유진기업 어떻게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면세점 그 선정 과정에서 일단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주가는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유진기업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건설 건자재 쪽, 특히 이제 건자재 쪽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7월 13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신의 면세점 건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마이너스 한 14% 정도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320만 주 정도 들어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매수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시내 면세점 쪽이 설령 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건자재 쪽의 흐름, 재건축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종목도 시세 흐름상으로 본다라면은 8,600원 이상을 돌파한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시점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 선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했는데 약간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보유 가능 단가는 일단 7,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9,500원 찍고 윗골을 약간 달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 약간 이격이 좀 과다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원 보유 단가, 그러니까 8,500원 지켜주면은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윗단에 9,500원 선 언저리, 여기에서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8,500원 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재차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짚어봤습니다. 지금 별아별아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이 별로라서 그런지 게시판이 좀 조용하네요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느끼거든요. 확실히 시장이 좀 이렇게 예상 밖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조용할 때는 여러분들의 좀 마음도 함께 좀 약간은 침울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분위기 좋아지겠죠. 현재 시장 분위기 보면은 양쪽 모두 다 0.5% 정도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삼성물산 쪽에서 주총 개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웬일인지 삼성그룹주들 현재 힘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밀려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아무래도 좀 이런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핀테크, 건자재, 몇몇 섹터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그 가운데서 하츠를 올려주셔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건자재주 그리고 또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펼쳤던 종목인데 오늘은 약간은 좀 밀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와, 이 종목이 상당히 오랜 기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7월 7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2% 정도 조정이고요. 12,15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동안에 좀 상승했던 것 대비로 깊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1502번님께서 12,500원에 60% 사주셨어요. 아무래도 어제 오늘 사신 게 아닐까 싶으신데 또 막상 또 사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지 버텨볼지 고민이 되시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 잘 매수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매수는 그렇게 좋은 가격대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은 시점에 매수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고 이게 좀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 가구를 만드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유진기업과 뭐 상승을 맥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의욕적으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정책을 내고 있으니까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 작년도에 761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5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사실상 뭐 성장성을 본다라면은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왔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좀 아니다. 성장성을 담보로 하면서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라든지 이런 쪽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차익들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시장에. 건설 건자재 쪽에 특히 이제 건자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성장주 뭐 아까 또 뭐 방송에서 언급된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동력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보유는 가능하다. 매수는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1,9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약간 이제 숨고르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를 일단 로스컷 손절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윗단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틀에 걸쳐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12,500원 선 언저리 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 제시를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좀 하락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섹터들도 서서히 하나둘씩 파란불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잘 버티는 섹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좀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그렇죠. 핀테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핀테크주 최근에 강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게시판에 보니까 이 핀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확 퍼져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모르게 우리의 주변 생활 환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기업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될지 또 시장의 한 맥을 잡아보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의뢰인 만나보면서 오늘 포트 요리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어떠셨나요? 뭐 지수도 뭐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 제 추천주들의 경우에도 괜찮았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또 이번 주에 유독 눈에 띄었던 섹터가 어제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이어서 오늘 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핀테크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신가요? 뭐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핀테크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뭐 최근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좀 반짝 상승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까요? 반짝 상승은 아니겠죠. 뭐 아무래도 뭐 핀테크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에 그 바탕을 둔 그 업종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일회성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사실 사물 인터넷, 핀테크 이런 얘기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흐름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어떤 산업 발전의 어떤 하나의 업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핀테크주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고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뭔가 느낌이 약간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삼성페이도 나온대지, 알리페이 있죠. 여기에 페이코까지 비슷한 서비스가 동시에 출시되고 현재는 모두 다 강세인데 결국에는 또 승기를 잡는 쪽에 주가 흐름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지금 접근하기에 유리하다라고 보세요? 관심 깊게 보시는 핀테크주 있으신가요?
저는 뭐 실질적인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핀테크 관련주들은 저기 매매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이라든지 업황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보면 업황의 얘기가 딱 고조되는 시점이 보면은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가 핀테크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딱 두 종목이죠. 한국정보통신하고 나이스정보통신. 그러니까 뭐 김도재 전문가가 굳이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시세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핀테크 관련주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만 하는데 여기서 사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팔라는 얘기냐, 가만히 쉬라는 얘기냐. 저는 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핀테크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시세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핀테크 관련주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투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의 새로운 모델에 따른 어떤 그런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매수가 돼 있는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즐기는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시점에서 이제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령 뭐 오늘 막 15%, 20%씩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실전에서 매매를 해라? 이거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되는 산업이기는 한데 사실 어제 오늘 많이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늘리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한 주 동안에는 좀 포트폴리오가 점점 불어나는 한 주였나요? 아니면 좀 쭈그러드는 한 주였나요? 아니 별 변함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길래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고 계신 종목 알려주세요. 네, 사람인 HR.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9,850원 30%. 네. 리노스 네. 3,790원 35%. 시젠 41,542원 25%. 대한해운 24,000원 10%. 네. 지금 이렇게 상당히 골고루 들고 계시는데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또 꽤나 큰 수익 보고 계시고 또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고요. 어떤 기준에서 좀 매매를 하세요? 아, 예, 방송도 보고 네. 차트나 수급 같은 걸 좀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좀 방향을 탐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은 어떤 거예요? 리노스요. 리노스. 좀 어떻게 이 종목은 대응을 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좀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 뭐 못 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면 좀 기다려서 오르면 팔든지 그래야죠. 자금은 좀 여유가 있으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자금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면은 이 부분 포함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좀 투자를 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방송도 보시고 차트 수급을 보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고르신 걸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수 전문가님, 오늘 밥상은 좀 어때 보이세요? 제가 이번 방송 나오면서 최고로 좋은 밥상인 것 같아요. 다만 뭐 100점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약간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노스의 흐름이라든지 뭐 대한해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좋은데 약간 2%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2% 부족한 밥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으로는 2%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쭉 방송을 같이 온 제 입장에서 듣기에는 이건 굉장한 호평이거든요. 저희 시청자님 지금 좀 긍정적으로 포트를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그 부족한 2%는 무엇일지 그리고 또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단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인 HR. 이거는 100점짜리로 대응하신 거 아닐까요? 네, 뭐 맞으세요? 바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기본을 아주 그냥 그대로 지키신 종목.
최고로 맛있는 저는 저기 이 고기보다는 약간 야채 쪽에다가 예, 네. 먹겠습니다. 뭔가 좀 럭셔리하면서도 또 주요 메뉴가 될 수 있는 양장피였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얼마에서 지금 얼마길래 이렇게 칭찬이 나오나 하실 텐데 10,000원권 미만에서 사셨고요. 현재 25,000원권 지나갑니다. 현재 수익이 한 150% 정도 크게 내고 계신 종목이에요. 게다가 비중도 상당히 큰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인 HR은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최근에 뭐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좀 다각화가 되고 이제 사람인 HR 같은 기업들이 이제 뭐 아까 뭐 핀테크 관련 사문 인터넷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사람인 HR 같은 이런 뭐 기업들의 경우에도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막 성장 모멘텀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탄탄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방송 나오면서 매매하지 말고 투자하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이제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이토마토 방송에서 오늘도 핀테크 얘기를 하는데 핀테크 관련주를 지금 얘기한다는 자체는 지금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매하라는 얘기거든요. 매매 관점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인 NCR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0,000원 미만의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추세가 계속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투여되어 있는 우리 시청자님의 자금은 지금 뭐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거나 그런다거나 뭐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뭐 매력 있다거나 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놓고서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매일매일 시세를 볼 것도 없이 매일매일 시장 흐름을 볼 것도 없이 사람인 HR의 어떤 투자 흐름만, 그러니까 추세 흐름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뭐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사람인 HR은 지금 여기서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 안 움직이는 주가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는 향후 성장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실적이 받침이 되고 거기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급의 흐름까지 같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추세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추세가 지속되는 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람인 HR이었습니다. 아유, 뭐가 걱정이세요. 현재도 크게 좀 수익 내고 계신데 꾸준히 보유 의견인데요. 혹시 요 선은 지지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이 라인이 있으실까요? 입장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손절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아까운 게 뭐냐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너무 일찍 팔아갖고서 사실은 아까워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파냐면요. 지금 정배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평선을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 추세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애매모호한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주가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기준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데 단 20일 이동평균선에 놓여 있는 현재는 21선이 24,200원인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계속 21선은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 바뀌는 20일 이동평균선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인 HR 짚어봤습니다. 추세선 20일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마음껏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고민이 된다라고 콕 집어주셨던 종목이에요. 리노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수익을 아주 약간 보고 계시긴 한데 딱 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비중이 가장 크셔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디다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헷갈리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하니까 요거는 만두로 갖다 놓을게요. 군만두 그것도요. 예. 네, 리노스. 어떤 의미인가요, 군만두?
이두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차례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많이 시키면은 공짜로 들어줘. 네. 그런 건데 이거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포트이기 때문에 군만두로 갖다 놓을게요. 예. 여러분들 딱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장피가 정말 소짜를 시켜서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군만두가 온 거죠. 약간은 좀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리노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회사인가요? 그 리노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회사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좀 약간 실적 안 나오는 자회사들 팔아갖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사업 진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있지만은 그게 실적 부분 속에서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최근에 보면은 이 자회사 매각에 따른 어떤 그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일정 정도로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그 지난 언제입니까?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는 계속 박스권의 행보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세가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가시화된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매를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서 이제 아니면 그냥 팔지 저는 그 아니면 팔지라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종목도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대 이제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이 분명한 기대감과 분명한 희망이 있으면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좀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는요,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세 흐름이 움직이거나 희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애매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주식을 가지고서 향후의 시세 흐름을 보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관심주로는 계속해서 보고 있대 현재 물량을 들고서 관심주로 보지 마시고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서 관심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매매 가격대는요 일단은 목표 가격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뭐 지지 중심 라인은 분명히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이탈될 자리는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기술적인 등락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고점은 앞선 고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중간짜리인 4,200원짜리를 보시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손절매 가격을 상당히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이평선짜리가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탈되면 다시 또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 3,700원 이렇게 정해드릴 테니까 3,700원을 손절선으로 하시는 가운데 4,200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관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을 딱 받으면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거나 적게 내고 계시면 오히려 고민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현재가가 매수가 근처면은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리노스 같은 경우도 좀 정리해보자. 대신에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게 성격이 급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 4, 5월달, 6월달에 다른 제약바이오 다 갈 때 제일 못 갔다가 후반에 빛을 발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합니다. 이 종목도. 그러면 이제 뭐 양장피하고 좀 약간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네. 탕수육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 시젠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아주 투자 포인트에서 되게 좋은 점을 지적을 해줬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따요. 예, 성격이 느긋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대신에 이제 성격이 느긋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막 급등락 움직이는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찬찬히 시장이 형성되는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시젠을 투자했던 저는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일 때 이 기업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전에 신종 플루라든지 최근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시즌의 경우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취 매수로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회사는 이제 뭐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향후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해외 진출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해외 진출에 따른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움직였던 것이지 이전 흐름 속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그런 횡보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종목의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셨던 사람인 HR의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 뭐 단기 급등에 따라서 뭐 고점에서 뭐 경계 매물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일단 모멘텀이 살아 있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밥상을 차려놓고 제가 뒤늦게 들어가서 그 식사에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먹고 이제 서서히 자리를 뜨는 거죠. 그러면 늦게 합류한 나는 또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지금 시즌 사신 분들 마음이 이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시즌이 슬슬 갈 생각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에서는 서서히 좀 열기가 사그라드는데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시세 접근을 할 때 이제 뭐 이제 우리 시청자님한테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막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 정보도 적고 투자 기법도 좀 약간 딸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남들이 얘기하는 종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8분음선, 9분음선까지는 왔다고 봐요. 이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가 4월, 5월 달에 막 얘기가 막 많이 나올 때 사실은 8분음선, 9분음선까지 왔다라고 했지만 좀 더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시장의 유행을 역으로 이용하는 관점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경우는 일단 많이 시세가 올라간 종목들은 매매 관점, 단기 매매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할 수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종목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즌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이 약간 주춤돼도 마이웨이가 형성됐기 때문에 좀 더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이것도 뭐 목표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 돌파되는 종목들은 제가 목표 가격은 저는 설정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표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에서는 이제 팔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최근에 이제 단기 이평선을 중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63,000원인데 내일은 또 이제 월요일은 또 한 63,000원, 500원 정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 사람의 HR은 21선으로 주셨는데 이 종목은 왜 5일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가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은 5일간의 평균 주가고 그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20일간의 평균 주가예요. 근데 앞에서 사람인 HR의 경우는 뭐냐면 단기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추세선이 적용이 되는 거고 최근에 시즌의 경우는 단기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세 흐름에 맞춰서 기준선을 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의 흐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즌의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중요한 추세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앞서서 사람이 있는 HR은 서서히 올라왔으니까 추세선도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시즌은 단기에 급등을 했으니까 추세선도 짧게 5일선 지지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현재 약간의 좀 손실 구간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들고 계실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지는 않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요거는 만두 정도로 놓을게요. 네, 만두요. 대한해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딤섬을 선택해 주셨나요? 아, 이게 딤섬이죠. 네. 글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이렇게 손해도 안 보시고 그 가격대 근방인데, 글쎄요, 현재 포트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트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약간 리누스하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리누스에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그릇 시키면 네. 안 되니까, 예. 이게 딤섬으로 네. 이제 시켰습니다. 대한해운 그다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맨날 올라가는 것들만 보는데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요, 최근에 조선주, 그다음에 뭐 해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올 초만 하더라도 조선 해운 이런 쪽에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화학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일정 정도 주가 수준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기대감들이 막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변화되는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해운의 경우도 올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가시화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해운의 경우에도 막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거나 아니면 레포트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들이 실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주식을 투자해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주가의 흐름을 살피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로 가격 전략 주시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한해운의 경우는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 33일 이동평균선에서 강력한 저항 라인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저항 라인에서는 일정 정도 그 매물이 좀 산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걸 돌파를 할 거야라는 예측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타협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권대는 대체적으로 저항 목표가가 되니까 이 가격권대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23,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점 자리가 대체적으로 그 가격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3,000원대에서는 일단 팔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뭐 손절 가격은 아무래도 뭐 밑에서 파는 거니까 없고요. 23,000원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종목 쭉 짚어봤습니다. 우선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기는 한데 2% 아쉽다고 해주셨어요. 저희 2% 채워드려야죠. 레시피 주시죠. 이제 핵심 포트들은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잃고 많이 따야 됩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인데, 그럼 적게 잃고 많이 딴다고 했을 때 따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많이 땄다고 해서 그게 추세가 살아있는데 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인 HI라든지 이 추세적인 종목들, 이 두 종목의 경우는 추세 대응을 유지를 하시고 다만 유지를 하되 주가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관점 그렇게 지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진했던 포트폴리오 이것들은 제가 보는 게에서 가지고 기다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재 가격 전후에서 아까 제시드렸던 목표 가격에서는 적극적인 제외를 하시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95%의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지만은요. 아무리 좋은 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30-40%의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맹점이 그거 같아요. 현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줄여서 항상 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자.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장세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요. 현금을 한 30% 정도 갖고 있으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관점 절대 잊지 마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실 전문가와 포트 밥상 꾸려봤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부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현재도 150% 수익권 내에 놓여있는 종목 사람인 HR부터 짚어보죠. 꾸준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2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있는 24,200원대 좀 지지를 확인해가면서 들고 가자라는 의견 덧붙여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리노스인데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 라인은 3,7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 시즌도 현재 5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세요. 보유 의견이고요. 이 종목도 5일 이동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면 꾸준한 보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이 63,000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입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23,000원 정도 반등하면은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 포트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진한 포트는 좀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가져가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게시판도 잠잠하고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나노스가 오랜만에 좀 올라와서 저희가 짚어볼게요. 이 종목을 6058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0원이에요. 비중 10%로 담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셨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노스에 대해서는 진단받으러 메리츠중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나노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나노스 같은 경우는 현재
6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는 오늘 나노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노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월 한 5천만 개 정도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신호가 아니고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전 매물대까지 즉 한 11,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충분히 홀딩을 하셔서 이제 매도가는 한 11,500원에서 600원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노스 짚어봤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지금 유진기업은 살펴드렸고 쭉 보니까 KC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삼성물산 아직 주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재 이 삼성물산이 시장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한 4천억 원 넘어가고요. 유가증권 시장 전체 현재 거래량이 한 1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KCC도 사실은 좀 묶이잖아요. 관련성이 있죠. 성공 세레머니님께서 증권통을 통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5만 원이에요. 비중이 10%. 최근에 베팅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가격이 그쯤 되는 것 같죠. 7월 한 일주일 전에 상승 흐름이 재개되면서 최근 탄력은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입니다.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양태준 대리님, KCC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KC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건자재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지 이제 국내 정책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서의 대장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현재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54만 8천 원 정도가 지금 저항선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저항선은 충분히 좀 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55만 원의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54만 원 선, 즉 한 55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 이상 한 6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업황 자체가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건설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금의 흐름이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강력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C는 꾸준히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앞서서 제가 삼성물산 얘기만 드렸는데 KCC는 사실은 본업이 이 건자재 쪽입니다. 최근의 흐름도 양호했던 만큼 60만 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시장 얘기는 살짝 접어두고요. 오늘 우리가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심타파에서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이 며칠인가요? 아마 하루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다 보면, 특히나 요즘에는 시장에 실적 나오죠. 특히나 또 외신에서도 연일 뉴스 쏟아지죠. 하다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며칠인지도 까먹고 지냅니다. 오늘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잊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날인데요. 바로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빨간 날이면 쉽게 떠올리셨을 텐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 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 시간에 제헌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헌절은요, 말 그대로 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5대 이 공휴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5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3.1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제헌절이 5대 국경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대 국경일인데 빨간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 원래는 제헌절이 지난 1950년대부터 2007년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죠. 제헌절이 왜 빨간 날에서 까만 날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주 5일제에 있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 6일을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에 주 40시간 근무제, 즉 주 5일제가 시행됐습니다. 많이 쉬다 보니까 빨간 날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식목일하고 제헌절 두 개의 이 공휴일이 이 제외가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글날이 빨간 날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대 국경일 가운데 쉬지 않는 빨간 날은 이 제헌절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제헌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법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공휴일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이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헌절 7월 17일이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좀 역사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를 좀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앞서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설립한 그 날이 이 1392년 7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우리나라의 제헌절, 법을 만드는 날로 공표를 하면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됐다고 해요. 사실은 이 빨간 날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체감되는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태극기 보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부랴부랴 출근하느라고 태극기 달고 오는 걸 깜빡했는데요. 우리가 또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7월 17일 오늘은 또 특히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제일모직에 주주총회에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이 이 제헌절이라는 점 자칫 우리가 잊고 가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에서는 일단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삼성물산이 조마조마했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에 전해 들었는데 합병안 통과됐답니다. 엘리엇의 패배로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찬성이 69.53%로 가결이 됐습니다. 우선은 일단 참석 인원이 한 80%가 넘어가고요. 55% 이상만 나오면은 가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합병 비율이 그러니까 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찬성률이 7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죠. 일단은 좀 간략하게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삼성그룹주가 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전자 세 종목을 합하면은 현재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어가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 5조 원이니까 그 가운데 20%를 현재 삼성그룹주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발표되자마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제일모직 호가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지금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삼성물산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현재 5%, 6% 이야기 드리는 순간에도 낙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이 또 시장의 핫 이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의 변동성 큰 만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을지 종목들 넘어가 볼게요. 지금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포스코도 20만 원 이탈된 게 지금 좀 눈에 띄고 그리고 호텔신라도 있고요. 앞서서 스켈퍼님께서 인바디 진단해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좀 봐드릴게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끌어올리네요. 장대 양봉, 오늘 과연 어떤 이유가 이렇게 인바디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걸까요?
42,400원에요. 비중 30%로 담고 계십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스케일퍼님, 더 수익 낼 수 있을지 짚어드릴게요.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뭐 인바디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12%대에서 14%대까지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섹터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좀 뭐 국내 뭐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시장 쪽에 이제 확대 초입 국면으로 좀 들어섰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바디라는 회사 자체가 체성분 분석기라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상 경쟁자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미주라든지 중국, 일본 같은 쪽에서도 좀 매출이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상승이 아니다. 뭐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좀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고점 54,300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10%에서 15% 정도 줄이신 다음에 그 향후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바디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것을 볼까요? 지금 좀 앞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저희 제니공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짚어드릴게요. 앞서서는 중국 관련주로 좀 수익을 내셨는데 코어스템은 어이구 손실 보고 계시네요. 제니공주님이 이 종목을 38,000원에 비중 20%로 담아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지금 상장 초기 수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 있네요. 과연 지금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코어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거의 뭐 바이오 제약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제약들이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그 종목들로 이제 자금이 좀 몰리고 있고 이제 옥석가리가 거의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어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 않다. 물론 향후의 성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상당히 뭐 적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당분간의 하락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들, 즉 뭐 투신 쪽의 자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기관의 자금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했을 때 최저점이 32,000원 부근인데 이 32,000원 부근 정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어스템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쭉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온 종목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제약바이오예요. 오늘 의약품 업종이 상당히 좀 힘든데 이제는 좀 저희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욕심을 약간은 미련을 또 내려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또 주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나머지 5시간, 2시간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이번 주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놀러 오세요.